지금 제 현실은요, 소개팅 시장에서 거의 바닥이 난 상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사실 35만 돼도 꺾이는 나이라고 늘 하잖아요. 근데 진짜 40이 돼 보니 정말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30대 후반까지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변에선 인연이 나타날 거야 라고 위로하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다릅니다. 지나고 보니 35은 정말 예쁜 나이였다는 걸, 한번 만나봐 라는 제안이라도 들어오던 마지막 황금기였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지금 제 현실은요, 소개팅 시장에서 거의 바닥이 난 상태. 예전엔 10개 중에 골라 나갔다면 지금은 1년에 하나 들어올까 말까 하죠. 그나마 들어오는 자리도 조건이 너무 안 맞거나 이미 건너 다 아는 좁은 바닥이에요. 주변에선 2년은 다 때가 있다라고 위로해 주는데, 사실 저한테 그 말은 운명 같은 사랑을 믿으라는 말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려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알거든요. 좋은 남자는 이미 다 소진됐거나 내 눈이 너무 높아졌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걸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변했어요. 20대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설렘 하나로 만났다면, 이제는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지나친 문제가 예상되는 건 막자라는 마음이 훨씬 커졌거든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이젠 이미 숱한 경험과 시행착오로 알게 됐거든요. 20대 때는 싫어도 3번은 만나보라 하지만 이젠 한두 번만 만나도 딱 견적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네. 나랑은 안 맞겠다. 가치관이 너무 세네. 감당 못하겠다. 뻔히 보이는 가시밭길을 가기에는 너무 지쳤고 시간 낭비하기가 싫은 거죠. 여기에 씁쓸한 진실 하나 더해보자면, 옛날엔 엄청난 행복을 꿈꿨다면 사실 지금은 불행하지 않은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요.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한 사람, 그게 최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난함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희귀템이 됐더라고요. 나를 파악할수록 기준은 명확해지는데, 만날 수 있는 풀은 좁아지니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처럼 무거워진 게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저와 나이대가 같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더 외로워요. 온통 아이 학원 이야기, 둘째 고민으로 도배되죠. 저는 아직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학부모가 되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성장통을 겪는 육아 얘기를 들으면 끼어들 틈이 없고 나만 정체된 것 같은 그 기분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회사였어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엄마, 아빠 모두 육아를 같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서로 아이 픽업하는 날 정해서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워킹맘, 워킹 대디들을 많이 배려해주죠.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아이가 없는 저는 자연스럽게 끝까지 남겨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비운 자리까지 채우며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았죠. 그 과정이 사실 마냥 고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멋진 커리어우먼을 꿈꿨고, 내 손으로 성과를 만드는 내 성장하는 모습이 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40이 넘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조직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배려받으며 퇴근하는 동료들에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나를 지켜줄 울타리 하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그 다음은 뭐지?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미운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새벽에 눈뜨며 느껴봤을 그 서늘한 공포 말이에요.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무장된 30대 후반의 어느 날 회사에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그 절박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내 외로움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돈 때문에 내 가치관이나 사람 보는 기준을 타협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말 단단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둔둔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속물 같고 저급하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돈을 공부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탐욕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근육이라는 걸요. 공부하면서 본 제가 만난 부자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훨씬 더 건강한 마인드로 삶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며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우선 저는 운동화끈부터 꽉 메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가방이나 옷보다 그래도 내 편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안도감을 사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정말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이 큰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을 잤어요. 아, 이제 누가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드디어 나만의 단단한 울타리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어느덧 남부럽지 않은 저만의 확실한 편들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단순히 대단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다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은 외로움을 다 해결해주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건 돈이 외로움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비굴해지지 않을 자유는 준다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 그게 제가 나이 40에 찾은 품격이었습니다. 저처럼 조금은 외롭고 또 출근길은 죽기보다 싫지만 내 삶만큼은 스스로 지켜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혼자 삶을 꾸려오며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제 미래를 준비해온 과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요즘 어떤 불안을 마주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각자의 속도로 단단해지는 마흔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